네. 직장이 없는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예. 오호. 자, 오늘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자, 긱 이코노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이걸 따로 준비했었어요. 근데 음, 이 책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책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네, 책을 통해서 좀 소개해 보시겠다. 네. 그런데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예,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긱 이코노미 어떤 뜻인가요? 자, 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긱 이코노미란 말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긱이란 원래 일시적인 일이라는 뜻인데요. 1920년 미국 재즈 클럽 주변에 단기 계약 연주자를 섭외해서 공연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임시직 등 대안적 근로 형태를 일컫는 긱 경제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조망하는 책입니다. 일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면서 정규직과 풀타임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미국 노동자 3명 중 1명은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긱 경제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각계각층의 노동자와 구직자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지 저자는 평생 고용 개념의 기존 일자리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실리콘밸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근로개혁 형태인 긱 경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진보도 개혁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긱 경제로 인한 소득 불안정 문제, 사회보험 등 복리후생의 부재 등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 예,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저자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저자는 세라 캐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 스타트업인 쿼츠의 부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일의 미래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마존이 만든 인력중개 서비스 메커닉 터크와 이케아가 인수한 인력중개 플랫폼 태스크래빗 등에 직접 가입하여 작업을 할당받아 일해본 경험 등 실제로 긱 경제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을 이 책에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예. 체험한 내용을 좀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이게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취직을 한 거죠. 네. 자, 그럼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풀어서 소개를 해주신다는 얘기인지. 자, 이제 5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1부가 직업의 종말, 2부가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 3부 긱 경제의 세부 항목을 확인하세요. 4부 역풍, 5부 노동의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부터 좀 풀어봐야 되겠죠? 직업의 종말편. 예.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지난주에 노동의 종말을 소개했었는데 예. 이번엔 직업의 종말을 소개하네요. 자, 직업의 종말 편에서 기존의 직업의 생성과 고용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선 기존의 고용제도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 일종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이력서나 면접을 본 뒤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시험을 통과하는데 기본적인 업무 능력뿐 아니라 사람들과 화합성이나 진취성 등을 측정받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의 일원으로 장기간 근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회사들이나 새로운 형태의 긱 이코노미는 그런 복잡한 과정 따위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사람과 오랫동안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 파트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무가 끝나면 다시 다른 일을 찾아서 다른 회사에 측정을 받고 협상을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일이 늘다 보니 현재 미국의 직업의 3분의 1이 이런 파트타임 잡이나 프리랜서로 변화했다고 하죠. 자, 어떻게 보면은 한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일절 다양한 경험도 해볼 수 있고 또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많은 일을 함으로써 또 수익이 더 많을 수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가 이제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은 이제 좋은 뜻 같은데 어떤 의미로 말하게 되는가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차를 타고 회사를 가서 보기 싫은 직장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해야죠. 게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친목을 도모한다고 회식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내 정치의 배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이런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묶인 몸이 아니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일을 참견을 하는 상사도 없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하고 내일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사내 정치 같은 복잡한 심리 게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직업입니까? 직장인들이 항상 꿈꾸던 삶이죠. 기기 이코노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부가 각 여기서 어떤 얘기가 좀 전개될까요? 자, 이제 앞에서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면 이 편에서는 프리랜서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이 심해서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시장에 나와 있다 보니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일은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익은 점점 떨어지죠. 또한 나이가 들면 기존에 하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일은 하지만 돈은 벌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합니다. 개인 사업가로 등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때는 세부에서 개인 연금까지 모두 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었지만 개인 사업가는 온갖 세금 문제에서 연금까지 자신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일을 실패했을 경우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직장인에 비해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무한 경쟁과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니 일을 많을 때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힘들고 일을 없을 때는 일을 찾아다니느라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행이나 휴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운 대신 또 이런 나쁜 점들이 예. 많이 있는 거군요. 자, 4부가 역풍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풍 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기존의 노동자들보다 못한 긱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단결을 해서 플랫폼 사용자, 회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면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지만 일이 없으면 아예 수입을 가질 수 없는 현상들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우버 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아서 노동자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는 판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플랫폼 기업에게 자신들에게도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플랫폼 기업은 일한 만큼 돈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처럼 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플랫폼 기업이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부가 이제 노동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을 하는 방식에서 긱 이코노미 방식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내야만 경쟁에서 이기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고용 방식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를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고용 방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국가가 인식을 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고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래를 맞게 된다면 사회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획이란 그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여기도 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저도 창업 관련해서 강의하고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직장이 사라지고 기획 이코노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거는 진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으며 그런 사회로 살아남는 방법은 개개인이 찾아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의 교육 제도가 노동자 교육인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규모의 실업과 사회 붕괴가 올 것인데 아직도 현재 정치, 경제, 교육 제도는 답이 없죠. 노동자 교육자 시스템을 창업자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기존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교육을 받아야만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프리랜서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올 시대에 오히려 기회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창업 정보,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화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이코노미 부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